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개요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유닉스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에 뭐 한두 가지씩 꼭 나오는 경우인데요. C 언어 기반이고 C 분할 온라인 시스템이다라고 돼 있고요. 자, 유닉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대화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확장과 이식성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서든 실행할 수 있다. 그만큼 우수하다는 거고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를 갖는다. 자, 계층적 디렉토리라고 돼 있는 건 위에 그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의 나무로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 여러 개의 화면을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입니다. 사용자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닉스 시스템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호와 네트워킹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 있고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을 지원을 하면서 자, 중요한 점. 자, 이게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아마도 GUI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UI가 아니라 CUI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자, 그 중에 커널과 쉘,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요 셋 중에 커널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유닉스 시스템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고 커널은 찐빵의 단팥과 같은 존재다 그랬죠? 자, 우리가 찐빵의 단팥빵. 그러면 단팥이 들어가 있는 빵은 뭐예요? 단팥빵이죠? 그럼 얘는 커널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찐빵의 단팥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커널빵. 자, 어떤 컴퓨터 안에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의 유닉스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커널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상주에서 메모리 시스템 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 도스의 운영체제처럼 돼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도스의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제어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커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능이고요. 자, 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그러니까 유닉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쉘은 도스의 command.com,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도스의 command.com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역할을 합니다. 자, 원래 command.com은 명령어 해석기면서 내부 명령어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해석기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utilit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외부 명령, 도스의 외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건데 사용자의 편리를 돌봐준 것. utility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utility 프로그램은 편리를 위해서 사용된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utility 프로그램은 전부 다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틸리티 프로그램 안에는 에디터, 그 다음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쉘이 그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 유저가 되겠죠. 유틸리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저와 유저가 여기에 두 개로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멀티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얘가 커널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쉘, 유틸리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림으로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서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 있는데 주소 매핑, 스와핑, 페이징. 자, 이거를 잘 보시면 주소 매핑과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와 1대1로 대응시키는 것. 그 다음 장치에 남아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부를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이동이 있을 때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관리 기법, 유닉스에서입니다. 관리 기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면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C 언어로 돼 있고 이식성이 높다. 그렇죠. 확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한다. 멀티태스킹이죠. 자,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 선형 구조가 아니라 제가 그림도 그렸었어요.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트리 구조다. 자, 이거는 계층적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자, 3번이 잘못됐고요. 다수의 유저라고 했으니까 멀티 유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더 내려가서 문제를 보면, 자, 2번. 유닉스에서 가장 핵심. 이것만으로도 답은 나왔죠. 커널. 자, 그 다음에 쭉 보고 스케줄링과 자료 관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커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0% 이상의 고급 언어, C 언어로 돼 있다. 자, 이거는 C 언어로 돼 있다라고 하는 UNIX, 유닉스를 얘기할 거고요. 시스템의 모듈화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확장할 수 있고 다중 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중 유저 이거는 유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어 해석기. 자,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의 커널과 쉘,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커널은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도스에 제어하고 같다. 그리고 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명령어 해석기하고 같은데 도스 시스템에 command.com하고 같다 그랬죠. 자, 여기서 명령어 해석기라고 돼 있는 부분이 command.com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쉘 부분이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과정을 보면, 자, 유닉스의 명령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핑이라던가 WHO, who라던가 리스트라고 한다던가 요 정도 이제 종류별로 나와서 자, 이것이 무슨 기능인가 아니면 기능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그 명령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명령의 기본 형식을 보면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명령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과 매개 변수를 써주는데요. 자, 그랬을 때 프롬프트는 종류에 따라서 달러나 샵이나 퍼센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옵션을 지정할 땐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명령과 옵션 사이에는 띄어쓰기 공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분한다는 거. 뭐를?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에 해당하는 거 구분을 하게 되니까 대소문자 구분을 반드시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로그인, 로그하겠죠. 그 유닉스 시스템에 최초로 접속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주는데 그럴 때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입력할 때 해당하는 부분이죠. who라고 되어 있는 거는 who, WH, 누구예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그 컴퓨터에 딸려 있는 그 단말기들이 있어요. 그 단말기의 이름,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느 컴퓨터에 누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하는 것이 who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날짜 시간을 하는 게 데이트하고 타임이 있고요. man이라고 해야 되는 거. hey man, hey man,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예요? 명령어들에 대한 도움말을 얻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는 F1을 할 때 도움말을 얻게 되는데 유닉스 시스템에서 ma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령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핑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를 점검할 때 핑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디렉토리 관련, 파일과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지금 보면, 그 명령, 도스 명령에 해당하는 dir 명령은 list예요. list. 자, 그래서 ls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copy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cp. 그 다음에 이제 rv,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mv라고 되어 있는 건 도스 상태에서 리네임. 여기서 얘기하는 도스의 리네임은 파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게 MV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 R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도스상에서 델키,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이에요. 자, 삭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 변경할 땐 MV,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때는 RM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경로를 표시한다. 현재 디렉토리에 경로를 표시할 때는 PWD를 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스 상태에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일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type a.bat라고 쓰게 되면 이 a.bat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cat예요. 유틸리티에서. 자, cat를 해부한다. 너무 무시무시한가요? 자, 어쨌든 유닉스에서 파일 시스템에 cat라는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cat를 쓰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d라고 하는 건 디렉토리의 경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뭐할은 뭐할 그대로고. 자, MK.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스에서 MDRD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MKDIR을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MKDIR, RMDI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
보시면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그렇죠.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쪽에 보면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 명령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숨겨진 파일을 포함해서 모두 볼 때 A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파일 크기로 본다. 파일의 크기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S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다른 것들은 문제, 기출문제나 확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TAR 옵션이다 라고 돼 있을 때도 여기에 지금 보면 건집이라고, 그러니까 G 언집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압축해서 백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옵션이 Z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할 때는 C, 추출할 때는 X라고 한다는 거. 생성이라고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출이라고 돼 있는 건 뭔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꺼내낼 때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디스크 관리니까 앞에 D가 들어가고 DF, DU 이렇게 돼 있죠. DF라고 돼 있는 건 용량, 총 용량, 남은 용량. 그 다음에 DU라고 돼 있는 건 현재 디렉토리의 디스크 용량, 현재 디렉토리의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AR이라고 돼 있는 거는 디렉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압축 저장을 할 때 TAR이라는 거 사용한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및 파일에 관련된 건데요. 자, 시스템에 관련된 거 보면 WHO, 사용자를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트, 이것도 현재 시스템의 날짜, 그 다음에 타임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건 파일 형식을 열 때, 지정된 형식을 파일 열 때, 그 다음 클로즈, 오픈하고 클로즈는 파일에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read하고 writ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읽을 때 read, write는 기록할 때, 그 다음에 finger,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finger라고 되어 있는 거는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아까 여기는 뭐예요? WH는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그냥 표시하는 경우죠. 자, 근데 finger라고 되어 있는 건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그 다음에 CHO,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CHOW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소유권을 변경할 때. 그래서 change OWNER, owner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OUN, 세 글자 끊고 change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는 kill이라는 명령이에요. 자, kil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수행 중인 프로세스, 죽이는 게 아니라 수행 중인 프로세서를 강제로 중지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세스 상태를 보는 게 PS입니다. 자, 슬립과 셧다운이 나와 있는데요. 슬립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일시 중지, 셧다운은 작업 중인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때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PS 명령 옵션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프로그램 편집기라고 되는데, 프로그램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ED, EX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EV하고 이제 그 EMACS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있는데요. 자, 요 개수,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정도 일단 ED, EX, 그 다음에 VI, 그 다음에 EMACE라고 되어 있는 거, CS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그 네 가지가 편집기에서 쓰이는 명령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줄 편집이니까 edit라고 되어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 줄 편집인 경우는 EX, 그 다음에 화면 편집인 경우는 VI, 비디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유닉스로 우편을 전자 우편을 보낼 때는 그냥 메일이라고 써주기만 하고 뒤쪽에다가 받는 사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볼 때 유닉스에는 고양이가 살아요. 그 고양이의 형태를 보고 싶다. 타입,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cat, 요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RM이라고 되어 있는 건 파일 삭제, MV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변경이죠. 파일이나 이런 변경. 그다음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도스 명령이에요. 자, 문제 중에 이렇게 예제가 나오면서 다음 중 그 도스에서만 쓰이는 명령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 자, 유닉스에서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문제를 진단하는 네트워크, 일단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 이해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가번이 답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기능도 알아두시고 유닉스에 대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ED, EX, 그 다음에 EMACS, 그 다음에 VI, 편집기예요. 자, 이거는 문서 편집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라번. 자, 다음을 보시면 유닉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얘를 보낸대요. 이메일을 보내겠다. 그럼 메일이라고 앞에 써주면 된다 그랬죠. 자, 메일이라고 써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 뒤에 그
받는 사람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메일을. 그러니까 가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뭐 내지표하고 슬래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 PS죠. 그죠? 자, PS. 이거는 파일의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리스트라고 그랬죠. 그 파일들을 보여줄 때, 그 다음 카피, 그 다음 PS는 상태를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 프로세스 상태는 PS고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나타내기 위한 유닉스 명령.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랬으니까 pwd라고 되어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cd라고 되어 있는 건 경로를 변경하는 거죠. kill이라고 하는 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서를 중지하는 거. 그 다음 cp는 copy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문제를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처리 및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특징들을 쭉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은 파일 및 디렉토리 계층 그룹조로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널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가 관리가 되고 512바이트 자, 512바이트 부트 블럭과 슈퍼 블럭, 그 다음에 아이노드,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 블럭으로 돼 있다. 자, 이 부분 이 정도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그 주변 장치 있죠? 주변 장치도 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해서 요거로 파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아마 새롭게 아는 내용일 거예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아이노드, 자, 이거는 이제 정보, 파일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는 자료 구조인데, 자, 그랬을 때 이름, 파일의 이름, 크기, 그리고 소유자, 누가 이 파일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파일의 종류라던가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이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고요.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거는 도스로 치자면 팩트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식별 번호하고 블럭의 주소, 그다음 파일의 디렉토리, 뭐 신경 변경, 소유자, 크기, 종류,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아이노드 안에는 부트 블럭, 그 다음에 슈퍼 블럭, 아이노드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닉스의 파일명은 대소문자를 다르게 인식한다 그랬죠. 그리고 줄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 숫자, 마침표, 그 다음에 줄표. 자, 줄표, 마침표, 숫자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와 공백은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보면 자, 슬래시가 돼 있고 슬래시 빈이 돼 있고 슬래시 빈 같은 경우는 실행 가능한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루트 디렉토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DV 디바이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V,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고요. ETC, 관리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실행 가능한 파일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TMP라는 게 있고, 유저라는 게 있죠. 자, TMP, temporarly라는 부분인데, 임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저라고 되어 있는 건 사용자들의 디렉토리, 또는 뭐 기타를 가지고 있는 게 유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거에 보면 사용자 구분에 따라서 파일, 오너죠. 파일, 그 다음에 그룹, 소유자, 그 다음에 oth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디렉토리를 만든 사용자, 그 다음에 집단, 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그룹 소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룹, 오너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형태, read, write, execute라고 하는 읽고 쓰고 실행시키고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 클래스, 그러니까 위치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R이냐, W냐, X냐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허가를 금지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샘플이라는 파일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읽기 쓰기를 가능하도록 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게 8진수 777은 각각 해보면 1111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가능이고 0은 불가능인데 전부 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너, 그룹,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oth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11이니까 RWX, RWX, RWX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각각 그 111이 RWX, RWX 이렇게 해서 오너, 그룹, 그 다음에 other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자, 보시면, 자, 여기서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iNode라는 거 하고, chmod라는 것의 명령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거를 외우시나요? 아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유형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다가 문제 나온 부분이나 여러분이 나중에 봤을 때 참고하기 쉬운 부분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시스템의 파일 및 디렉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래요. 그리고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대요. 자, 자료 구조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iNod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규정하는 자료 구조고 이름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소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게 iNode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답이 iNode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무슨 자료 구조이며 그 다음에 자,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iNode.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서 노트라는 파일 그랬으니까 노트가 뒤쪽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허용 상태가 자,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RWX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RWX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여기에 모두 이제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됐어요. 모든 사용자가. 자, 그랬을 때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자,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때야 돼요? 나머지 부분이 이거를 쓸 수 없게,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죠. 읽는 거 가능하지만 쓸 수 없게. 자, 그렇다면 똑같은 명령인데 자, G라고 되어 있는 건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O라고 뒤쪽에 O라고 쓴 건 other. 그 다음에 앞쪽은 오너인데 자, 오너만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쓸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쓸 수 없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W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과 오너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G, 그룹과 오너를 마이너스 W로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이랬을 때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걸 했는데요. 여러분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더 풀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